네, 오늘 또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엄청 아이고. 됩니다. 2주나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 공유를 누르니까 화면 공유를 시작하면 다른 참가자 컴퓨터 소리가 공유가 중지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네. 네네. 공유 중지. 네, 지금 추천해 주신 왕자님을 만날래요. 신데렐라는 뻔뻔하게 말했다. 이렇게 목차를 봤는데 되게 목차도 귀여워요. 되게 편하고 재밌고 유익해요. 이렇게 음, 잠재의식을 편안하게 일상으로 조금 마사지 해주는 느낌의 책이라고 보면 이분 책 한 10권, 15권 정도 되는데 다 읽어보면 같은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또 어려운 니체의 책을 가져오셨군요. 네. 근데 어려운 거, 이거 사실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 중에 일부만 보려고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음, 제가 그냥 따로 요 한 챕터만, 요 한 글만 제가 소장을 하고 다니면서 보는 책 그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 책 뭐 니체 책 한 10권 정도 중에서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 요거 하나만 계속 머리에 담아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공유를 할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책 제목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라는 소제목의 부분이에요.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여기에 이 부분은 이제 그냥 딱 처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여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는 사자가 되며 사자는 마침내 아이가 되는가를 그러니까 니체가 봤을 때 우리 마인드가 정신이 세 가지의 단계로 이렇게 진화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낙타, 그리고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아이로 이 3단계의 진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근데 니체 책이 좀 다 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이 요한 글도 4페이지 정도인데 다를 막 이렇게 하기는 조금 그래서 이제 사자까지만 가는 과정에서 공유할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가 딱 그냥 특정 부분만 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올려놓은 글들은 거기에 있는 글들 그대로 옮긴 거고요. 내면의 외경심이 내면에 외경심이 깃들여 있는 강력한 정신,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그 정신의 강인함은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이 무겁단 말인가? 인내심 많은 정신은 이렇게 물으며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는 짐을 가득 싣고자 한다. 여기에서 정신이 짐을 싣고 있고 짐을 오히려 이게 뭐가 무거워? 더 줘.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스스로 내가 무릎을 꿇어서 짐을 실어줘 이렇게 하는 거란 표현이잖아요. 이 짐을 우리가 이제 무체에서도 했고 마음을 계속 돌아보는 이제 훈련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짐을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의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에서의 가장 40대, 50대 가장을 주인공으로 해보면 가장 이해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보면 인내심 많은 두 번째 줄에 인내심 많은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40대 가장이라고 칠게요. 두 아이가 있고 와이프가 있고 부모도 있는 40대 가장이에요. 그러면 정신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 아까 제가 짐을 의무라는 단어로 대입해 보면 좋다고 했잖아요. 먹여,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해. 부모로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해. 부모를 복양해야 해. 그러니까 여기서 짐은 이것 뭐뭐뭐뭐를 해야 해. 라는 암묵적인 의무감이 많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특히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나라 40대, 50대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너는 뭐 놀면 안 되지. 한 달 이상 노는 건 안 되지. 혹은 뭐 여행을 함부로 가면 안 되지. 처자식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돼. 이 짐이 되게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또 이제 미혼의 남성, 여성도 결혼해야지. 뭐 취업해야지. 취업했으면 집을 마련해야지. 그러니까 해야 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 두 번째 거에 보면 그 정신의 강인함은 무거운 짐을 가장 무거운 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도 의무감과 죄책감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더 해주지 못해서 더 해줘야 해라는 마음이 결합이 돼서 더 줘, 더 줘, 더 힘든 걸 계속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들이. 이건 가장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생각을 해요. 누구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 이게 뭐가 무겁단 말이야. 한 개도 안 무거워. 무거운데 사실은. 더 실어줘. 죄책감과 의무감이 만나서 이런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의 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여기에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낙타가 무릎을 꿇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싣기 싫은데 막 주인이 억지로 싣는 게 아니잖아요. 막 낙타는 도망가는데 짐을 싣고 이게 아니라 스스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스스로 무거운 의무를 막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을 보면 뭐 되게 많은 부자 부모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서민이나 서민 이하 계층에서는 어 부모들이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런데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IMF 이후로 코로나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 부자가 아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뭐 30대, 40대인데 조금 벌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부모들은 없는 돈에서 있는 걸 좀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돈이 되면 차려주면 돼. 근데 안 되면 못 차려줘. 그러면은 뭐 일부를 이걸 주고 네가 뭔가 하려는 걸 해봐라 하면서도 돈 주면서도 미안해 하거든요. 더 못 줘서. 더 큰 거 차려주지 못해서. 더 좋은 여건을 내가 내 무능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서 있는 걸 다 주고도 미안해 해요. 그러니까 이 짐이라는 것은 의무감과 죄책감, 이게 결합된 형태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내심 많은 정치는 이 모든 무겁고 그지없는 짐을 짊어지고 그의 사막을 간다. 가득 짐을 실은 채 사막을 달리는 낙타처럼 엄마는 엄마대로의 의무, 애를 키워야 돼. 애를 놔두고 어디 나가면 안 돼. 아빠는 또 열심히 일해야지. 뼈가 부서지게 일해야지. 나는 돈 버는 기계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의무감으로 그냥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그의 사막을 달려간다. 가장은 가장대로 혼자 힘들고 외로운 일을 짐을 짊어지고 살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육아 스트레스 요새 이야기 많잖아요. 애 놔두고 혼자 놀러 다니는 부모가 잘 없잖아요. 애 봐야지. 누구 친구가 야 누구야 뭐 저녁에 한잔 하자. 야 나 애 봐야지. 아니면 뭐 시댁에 가야지. 뭐 아까 말한 대로 해야지 혹은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기 그냥 외롭게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내 위에 부모들도 각자 의무를 져요.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해줘야 해라는 의무를 가지고요.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의무를 가지거든요. 부양을 해야 돼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만의 좀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지만 고독하기 그지없는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정신은 사자가 된다. 정신은 자유를 쟁취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 줄에 정신은 아까 낙타였잖아요. 낙타는 짐만 있어. 그러니까 의무감만 있어. 해야 해와 하면 안 돼라는 두 개의 형태의 의무감. 그런데 여기서 빨간색에 있는 부분이 자유를 쟁취하고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뒤에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면
사막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책이나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나로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라는 어떤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거는 그 전에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닌 거지. 이 나의 사막에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나는 짐을 실어주는, 돈을 벌어주는 기계 혹은 의무마감만 가지고 있는 낙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되고자 한다. 그러려면 가운데 보면 자유를 쟁취하려 하고, 저는 이 자유란 단어가 아까 해야만 해 혹은 하면 안 돼, 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자유는 걸림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해야 돼라는 걸림이 있고, 이건 하면 안 되지 네가 라는 걸림이 어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원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가장이 너무 힘들어 죽겠고 막 하루 쉬고 싶고 몸이 막 진짜 쓰러질 것 같아. 그래도 일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오늘 내가 일 안 하면 일주일 쉬면 내랑 처랑 와이프가 굶잖아요. 아니면 길에 나 앉아야 되고 이러니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기꺼이 하긴 하는데 흔쾌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심 안에서는 자유를 당연히 열망하게 되고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느 날 사막을 걸어가다가 자유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주인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로 살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열망을 하는 거랑 대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신은 여기에서 그의 마지막 주인을 찾는다. 정신은 마지막 주인 최후의 신에게 대적하려 하며 승리를 위해 정신은 이 거대한 영과 일전을 벌이려 한다. 여기에서 최후의 신에게 대적하려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애구체례도 했었는데 기존의 어떤 믿음, 내가 무의식적으로 믿는 생각이나 뿌리 믿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다 좌우되잖아요. 우리의 선택과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의 암묵적인 생각 혹은 믿음을 여기에선 신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빨간색에 신에게 대적하려 한다라는 말은 기존에 이렇게 해야지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믿음에 이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여기 그거 아니야 왜 안 돼? 반기를 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믿음을 혹은 이제 애부첼 표현으로 하면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그거 아니지, 그거 틀렸지, 필요 없지라고 이렇게 반대 세력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신에게 대적하려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승리를 위해 정신은 이 거대한 용과 일전을 벌이려 한다. 이 신을 거대한 용에 비유해요. 정신은 더 이상 주인으로 신으로 여기지 않으려는 거대한 용은 무엇인가? 너는 해야 한다. 이것이 그 거대한 용의 이름이다. 그러나 사자의 정신은 이에 대항하여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하면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왕자가 공주를 구하려는 그 왕자의 복장으로 칼 이렇게 하나 들고 동굴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면 전설의 용이 있어. 그걸 이만한 용을 상대로 이 조그만 이 왕자 나가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싸우겠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거대한 용이. 근데 이 용의 이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해야 해. 저는 괄호 열고 넌 이건 하면 안 돼. 또 포함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나는 밑에 사자의 정신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몇 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지. 몇 살이 되면 직책 이 정도는 돼야지. 몇 살이 되면 집은 몇 평 정도는 돼야지. 이 전세 정도는 해야지. 자가 정도는 가져야지. 해야지 라는 사회적인 그런 푸시에 대해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주도 갑자기 가고 싶어. 그럼 나는 제주도 가길 원해. 나는 하루 이틀 정도는 혼자 지내기를 원해. 아니면 오늘은 조금 이렇게 가만히 있기를 주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를 원해 라는 나의 열망, 나의 개인적인 그런 이제 욕구를 주장할 수 있는 의무감에 얽매이지 않고 그런 스타트하는 것을 여기 표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원한다 라고 말한다. 이게 되게 무서운 표현인 것 같은데 너는 해야 한다 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정신의 가는 길마다 가로막는다. 그것은 비늘 짐승으로서
여기 빨간색 있죠. 비늘마다 너는 해야 한다라는 명령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용이 왜 온몸이 조그만 비늘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늘 하나하나마다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이렇게 예를 들어 조회수란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런데 용이 앞에 나타나서 조회수한테 계속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하기 싫은 거. 해야 해, 해야 해, 해야 해. 막 세뇌시키는 거예요. 또 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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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거대한 용이. 그러면 쫄아서 경추를 들고 끌려가거든요. 무서우니까. 안 하면 다칠 것 같잖아요. 안 하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즉, 현실로 치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게, 그래서 비늘마다 해야 해라는 명령이 금빛으로 빛나고 있다. 이거 보고 되게 섬찟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근데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낙타라고 비유를 한 거고. 그리고 형제들이여 정신에 있어서 사자는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체념과 외경심의 짐승으로 말이다. 세 번째 줄에 보면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왜 사자가 필요하지? 이거는 의식적으로는 뭐 이거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돈을 벌러 나가야지라고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이 근저의 마음에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본질적인 건 자유에 가까우니까 자유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왜 무거운 짐을 견디는 짐승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본래의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나의 존재는 자유롭고 뭐 뭔가 행복할 권리가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의무감에 치이고 일정에 치이고 이런 존재가 본질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걸 원하게 계속 이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것은 사자도 아직 이루지 못하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획득, 이것이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낙타가 사자가 되고 사자는 아이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아이는 사실 사자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냥 아이의 목적은 하나잖아요. 노는 거, 재밌는 거 하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냥 기분 좋은 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여기 보면 자유가 필요한 거예요. 낙타에겐 자유가 없거든요. 자유를 줘도 아니야, 자유 필요 없어. 무릎 꿇고 짐을 실어줘. 나 일할 거야. 그런 이제 잠재의식 프로그램으로 계속 살아가다가 뭔가 이제 자신의 삶을 창조를 원하면 자유를 얻어야 그 뒤에 아이의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자유를 갖는 것이 사자의 힘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유를 쟁취하고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형제들이여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의무 앞에서도 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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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 되면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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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가 남자라면 이걸 해야지 해야지 여자라면 이걸 해야지 해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여기에서는 의무 앞에서도 신성하게 아니요. 너 해야지 해야지. 아니 나 안 해도 돼. 너 이거 하면 안 되지. 아니 나 해도 되는데 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도 이제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아까 자유라고 했잖아요. 사자의 힘이. 그래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정신도 한때는 너는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정신도 한때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거든요. 한때라는 것은 옛날에 지나고 나서 나도 예전에는 그랬었지. 근데 지금은 아니지.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전제로. 그래서 한때 그랬어라는 것은 결국 정신은 낙타에서 출발하지만 사자를 거쳐서 아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한 생에 될 수도 있고 여러 생을 뭐 전 종교는 없지만 윤회하면서 여러 생을 반복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너는 해야 한다를 한때는 가장 신성한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에부첼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잔별식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 여기서 보면 해야 한다를 가장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잘못된 믿음도 우리는 믿잖아요. 올바른 믿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나는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 나는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난 할 수 없지라는 잘못된 믿음, 세뇌된 믿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여기 보면 신성한 것으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냥 내 것으로 여겼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또 여기까지가 이제 사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뒤에 아이가 되고 이런 거는 되게 디테일하게 가면 저도 사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나누기가 조금 그래서 그냥 쑥 훑어 지나가는 걸로 할게요. 그러나 형제들이여, 그러나 말하라 형제들이여, 사자도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아이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강탈하는 사자는 왜 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요 밑에 부분은 그냥 각자 혼자서 아이가 되면 이런 특성이 있다고 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출발, 놀이, 스스로 도는 수레바퀴, 최초의 움직임이며 성스러운 긍정이 아닌가.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다 창조라는 유의를 위해서는 형제들이여 성스러운 긍정이 필요하다. 이재정 씨는 자신의 의지를 원하고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이 빨간, 이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빨간색을 보면 세계를 상실한 자는 이제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이게 에부첼 용어로 표현을 하자라면 기존의 잘못된 생각이나 믿음의 뿌리를 하나의 세계라고 믿고 그 세계를 상실한 자, 그러니까 과거의 신념, 과거의 의무, 과거의 책임감을 상실한 자, 즉 그것을 무너뜨린 자는 새로운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 새로운 믿음으로 해도 돼, 할 수 있어. 이런 새로운 세계를 되찾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창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위 이제 요즘 사회적인 표현으로 내 인생을 사는 남의 인생을 여기서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되찾는다라는 말은 남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것을 종식하고 나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다 하거든요. 저는 이 낙타, 사자, 아이로 성장해가는 의식 단계에서 낙타에서 사자로 가는 이 과정이 저는 너무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어서 이거를 몇 년 전에 봤는데도 이렇게 그냥 휴대폰에 담아 다니면서 간혹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갑자기 개부채를 그때 발제하기로 했을 때 이걸 좀 나누고 이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갖고 왔고요. 발제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근데 저도 보면서 되게 심각하게 봤어요. 이게 참 의미를 이렇게 행간을 읽으면 참 이게 무섭고 섬찟하고 근데 그래서 인지하면 바뀌니까 그죠? 또 이제 알면 희망이 있는 거죠. 바뀔 수 있는. 음, 제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몇 가지 메모를 해봤는데, 이 저도 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유명한 책인데 사실 읽어보진 않았어요. 네. 권하지 근데, 않아요. 네. 여기서 이제 낙타라고 표현하고 사자, 뭐 이런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 놀랍게도 제가, 이전에 전공이 영문학이어서 이제 아, 문학적인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문학적 분석을 하고. 근데 보면은 이제 낙타라는 건 처음에 이렇게 첫 화면 보여주셨을 때 낙타가 약간 느리고 조금 바보 같고 이런 걸 이야기하나? 라고 했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낙타의 짐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짐이 낙타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네, 상인들이 짐을 계속 지어주고 내가 원치 않아도 낙타 등에 짐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짐이라는 것 역시가 사회적인 어떤 관념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짊어지게 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네. 사자는 표현한 게 이게 처음에는 왜 사자지 되게 여기저기 화가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자기만의 영역에서 건드리는 짐승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중간에 신이라든지 용이라든지는 사실 인간이 맞서기 힘든 존재예요.
뭐 신도 그렇고 감히 인간이 신에게 감히 우리같이 나약한 존재가 용에게 그래서 이제 이기기 힘든 것들을 이런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셀즈 코칭을 할 때도 항상 찝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영업을 하시거나 조직 안에 있으신 분들, 나는 실적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 무의식 속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회사에서 이게 비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회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비전이기 때문에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 게 한 8알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시로 저한테 코칭 받으시는 분들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조직을 조금 이루시고 이런 분들도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이유가 쭉 들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는 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더 낫게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가치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들으면서 그것들은 회사에서 아까 너는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그리고 나는 원한다. 그게 너 이걸로 돼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하고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구나. 근데 우리는 그 사회적 관념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기억이 났고요. 또 사회적 아까 푸시를 한다. 근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됐으니까 이걸 해야 돼. 이때쯤에는 이걸 해야 돼. 저도 그게 되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존재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 사회적 관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훅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얼마가 있어야지 뭐 이런 관념들이 결혼 자금은 있어야지 이런 관념들이 있다면 내가 내일 아침에도 당장 사실 그 돈을 벌 수도 있고 마련할 수도 있고 갑자기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관념들이 막고 있구나. 무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또 아이가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어떤 순수하게 원하는 것을 또 표현한 게 아닌가. 나 이거 아이들은 먹고 싶어. 나 할래 하고 이렇게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하고 싶어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 같은 것을 이제 순수하게 원하는 것을 아이로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방금 얘기하신 거 연관해서 아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전 아이를 뭐 크게 한 2가지 정도 특성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려요. 뭐 엄마 나 핫도그 먹고 싶어. 나 햄버거 먹고 싶어. 그냥 딱 들면 1초도 고민 안 하고 그냥 바로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타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이라 칠게요. 2자녀를 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가장이라 할게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 여행을 한번 다녀오고 싶어. 이런 거 와이프한테 얘기 못 해요. 왜냐하면 애는 누가 봐? 예를 들면 나보고 혼자 보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제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제한이 없잖아요. 내 머리에 관념이 없어. 제한이라는 것에 대한. 자유만 있어. 그냥 원하면 그냥 바로 얘기하도록.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하는 거예요. 관념을 빼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에브첼에서 했는 것과 연관을 시킨다라면.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순수한 상태가 되니까 원하는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앞에도 있긴 있는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혼날까 봐. 당신이 제정신이냐고 지금.
처자식 이렇게 했는데 어디 일주일 여행을 가냐고, 미쳤냐고. 막 이렇게 되어 버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남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는 그 관념이 없으니까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유, 가능성,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믿는 거죠. 근거도 없이 그냥 믿는 거죠. 왜냐하면 제한이 방금 없으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또 떠오르는 게 아이는 또 주변 사람들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뭘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들이 막 터무니없는 거 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걸 이야기해도 가수가 될 거야. 하고 싶은 걸 이야기해도 어른들은 주변에서 그거 못해라고 이야기를 아무도 맞아요. 하지 않잖아요. 음, 근데 음. 어른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이제 와서 정신 대통령. 차려 인거사. 네가 무슨 아이고 이게 아직 철이 안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야기한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네. 그 아이는 제한이 없어요. 관념에. 어른이 관념에 제한이 많죠. 음, 그게 해야 해, 해야 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인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관념을 없애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자유를 얻는 상태가 제로 포인트가 되면 그때서 창조가 가능한 거죠. 원하는 걸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 자유의 획득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창조로 이어지거든요. 아까 거기서 순진무구함이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뭐 옳고 그르고가 없잖아요, 애들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그럼 뭐, 나 저거 원해. 바로 얘기하잖아요. 순진무구함, 놀이. 이런 이야기를 아까 마지막 페이지에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이너스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제로로 만드는 것이고, 제로가 되어야 창조가 가능하다. 이런 흐름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음, 참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살잖아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근데 실제 예전에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 보면서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에게 물어요. 신이 대답해요. 진실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물어요. 아니 이 바쁘고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서 할 게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애 학원도 보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아니다. 진실로 너희들은 해야 할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상훈 작가 와칭의 저자 음, 그분도 제로로 만들면 무위이화 저절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게 전 되게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은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만 제로로 만들면 되거든요. 짐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의무감과 죄책감, 해야 해와 하면 안 돼라는 이 마이너스만 삭감해서 제로를 만들면 저절로 창조가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순진무구하니까 관념이 없잖아요. 하면 안 되라는 거, 뭐,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애기가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날 거야! 막 슈퍼맨도 되는데, 걔네들은. 그런 의식, 성장, 진화 단계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분이 표현하는 것은 어쨌든 네가 낙타라는 걸 알고, 너 사실 원하지 않잖아. 그렇게 짐들고 혼자 고독하게 사막을 걸어가는 거. 용기를 내어서 해야만 해. 나는 용에게 반기를 들어서 자유를 쟁취해라. 이런 메시지도 저는 포함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하여튼 몇 년째 그냥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가요. 어, 보면. 네. 수첩에 적어두셨어요. 이제 그 요새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일로 하나를 이렇게 음, 그 부분 한 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요 항목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다니다가 한 번씩 왜 그런 거 있죠. 대표님도 뭐 평상시에 괜찮다가 또 누굴 만났는데 또 푸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좀 원치 않는 상황을 강요받거나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왜 안 해? 왜 해? 음, 그거 왜 굳이 그걸 하는데? 혹은 야 남들 다 하는데 넌 왜 이거 안 해? 이런 얘기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럴 그쵸, 때면 그쵸. 조금
멘탈이 괜찮으면 얘기 들어도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는데 나도 이렇게 등락했으니까 조금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휘청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또 이런 걸 보고 아, 그렇지. 사자가 되어서 자유를 쟁취할 힘을 용기를 내야지. 나한테 해야 돼,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들 꺼져. 나는 원해. 나는 이걸 원해. 저걸 원해.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맞아. 상기하고 이러려고 이제 그냥 품고 다니는 글 중에 하나예요. 니체 아니, 책을 한 또, 10권 받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 요, 이거 하나가 너무 강렬해서 그냥 뭐 니체를 만났는데 이거 하나만 남겼으면 아, 너무 큰 거 남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읽으면 다 소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만 음, 남겨도 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의 생을 통해서 하나만 얻어도 저는 그게 음,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뭐 오늘 이제 니체의 요 글 하나만으로도 이걸 계속 품고 계속 상기할 수 있으면 니체 만난 보람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요거를 공유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보면은, 되게 적절한, 문장? 이제, 문락을 가져오셨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 게, 또 우리 에보첼에서는 에너지나 어떤 잠재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딱딱딱딱, 이제 아이 같은 순수한, 바라는 상태가 돼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크릿이나 이런 종류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막 그렇죠. 사람들이 나는 맨날 감사일기 쓰고 막 100번씩 쓰고 맨날 이렇게 생산하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걸 들어보면 안 이루어진다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지신 거예요. 순수하게 원하지 않은 거야. 음,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건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떤 미션을 하면 좋을까요? 그냥 대표님. 에브첼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이제 이 사자가 되는 과정에서 하는 건 하나거든요. 너는 해야 해. 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원한다. 라는 반기를 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적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음, 안에 있는 해야만 해. 혹은 하면 안 돼가 뭐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문현아, 너 결혼해야지. 뭐, 어디 안정을 해야지. 어디에 뭐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지. 이런 것들, 뭐뭐 해야지. 부모에게 이렇게 봉양해야지. 사회에 이렇게 해야지. 친구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혹은 내가 뭔가 사업을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너 사업하면 큰일 나. 하면 안 되지. 안정적인 직장을 추구해야지. 뭐 이런 것들 해야지. 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걸 쭉 열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음, 화살표에서 나는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걸 원해. 이런 것도 함께 인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습니다. 생각해보니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 뭔가 깊이, 이건 통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번 주는, 내 안에 있는 해야만 해, 하면 안 돼 해당하는 사회적 통념을 적어보고, 그거를 나는 이걸 원해로 수정하는 것. 요걸로 또 일주일간 열심히 미션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